일단 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팀이 아시아컵 예선을 다 치렀어요. 호주에 2패를 하긴 했는데 태국, 인도네시아를 모두 잡아내면서 4승 2패로 A조 2위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8월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제다에서 열리는 아시아컵에 출전하게 됐고요. 우리나라는 31회 연속, 그러니까 전 대회 본선 진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단 태국 원정에서 91대 90으로 승리를 했고 인도네시아에 90대 63으로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인도네시아전은 크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지금 얘기해야 될 거는 태국전, 악몽의 태국전. 네. 1년 전에 우리가 원주에서 이 팀을 상대로 96대 61로 이겼어요. 근데 로스터가 태국이 이제 1년 전과 지금과 크게 달라졌느냐? 아닙니다. 이제 독일 출신의 기아 선수 마틴 브루닉이 이제 합류를 한 건 맞아요. 굉장히 크긴 하죠. 그 기아 선수 한 명이 굉장히 크긴 한데 그렇죠. 그 당시 이제 1년 전에는 이제 이번을 우리나라 상대로 이제 태국의 커리가 된 무앙분이라는 선수가 1년 전에는 뛰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선수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있는데 이 무앙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대단히 실수한 게 처음 만난 것도 아니에요. 저랑 동갑입니다. 91년생. 그러니까 대표팀 주전 가드로 활약한 지가 꽤 된 선수인데 이 전력 분석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3점슛 6개를 얻어맞았거든요. 네. 이것도 두 번째. 그리고 브루닉에 대해서 스카우팅이 전혀 안 돼 있었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저는 첫 번째로 태국 원정 경기, 그러니까 경기 자체를 보면서 우리나라 전력 분석 진짜 안 하는구나. 원래 근데 대표팀 전력 분석이 잘 된 적이 제 기억엔 없습니다. 없어요. 항상 새로운 선수를 상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팀을 상대하는 것처럼 만나서 굉장히 고전을 해요. 우리가 미국도 아닌데, 뭐 미국 정도면 뭐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미국도 아니고 막 아시아에서 지금 막 4강권에 드는 팀도 아니고 이제 8강권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팀인데도 전력 분석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또 파트타임이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전력 분석은 있긴 한데 네. 풀타임머가 아니라 파트타이머랍니다. 그러니까 전력 분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브루닉이도 털리고 뭐 무앙분한테도 털리고 이러는데 보면서 우리가 뭐 아시아 뭐 올림픽 월드컵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스카우팅부터 잘 안 돼, 이 전력 분석부터 안 되는 거 보고 참 한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모든 원인에는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죠. 그게 기본적인 시스템 문제 말씀하셨던. 그리고 안준호 감독님도 네. 그 부분에서 철저하지 못했다고 뭐 사실이고 뭐 세대 교체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명제만 딱 다는데 네. 명제 달고 그 밑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이 약해요. 기본적으로 약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이번 예선 때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은 아시아를 제외한 이제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까지 일제히 다 열렸거든요, 예선이. 네네. 보면 이번에 이제 귀하가 진짜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동혁 선배가 한창 이제 국제 대회에 굉장히 전념하셨던 2000년대쯤에 그때가 귀하 러시 1세대였어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막 중동에서 카타르가 5명이 귀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밀렸었잖아요. 네네. 그때. 근데 그러다가 피바에서 귀하 정책을 굉장히 좀 딱 타이트하게 잡아놨죠. 그래서 한 명 딱 제안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중동 국가가 약해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귀하를 안 쓰다가 이제 라거나를 쓰긴 했으나 뭐 그 전에 이제 뭐 전태풍, 이승준, 뭐 문태종 이런 선수들이 오긴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귀하가 막 보면 태국도 보면 막 이상하잖아요. 막 혼혈도 엄청 많은 것 같고 이중 국적자도 많은 것 같고 브루닉 빼고는 다 태국 그거거든요. 국적인데 보면은 다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혼혈에다가. 맞아요. 막 이번에 대만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대만 그 인종이 아닌데 막 와가지고 대표팀 유니폼 입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많이 여유로워졌다, 이 귀하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빠르게 쫓아가야 되거든요. 중국이요. 귀하 정책에 그렇게 인색했던 중국이요. 그 최근에 이제 월드컵 때였나요? 올림픽 때 올림픽은 아니고 월드컵 때였는데 카일 앤더슨 리카이어리라고 했죠. 그 선수 이후에 지금 중국 농구협회에서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CBA 각 구단, 그러니까 한 개 구단씩 귀하 선수를 한 명씩 최소 한 명씩 영입하기를 바란다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 정도예요 지금 중국이. 그리고 중국 대표팀 감독이 귀하 선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중국에 있어서 고투가이가 없다.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U19 대표팀, 그러니까 청소년 대표팀이죠. 거기에 제이콥주라고 이제 자메이카 혼혈이 있는데 그 친구가 상하이랑 지금 계약을 맺어가지고
청소년 대표팀에 지금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랴오닝은 지금 NBA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조차도 그렇게 문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코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케이, 코번 좋습니다. 우리는 기아 선수가 지금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코번도 지금 우리는 급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될 거는 코번이 뭐 영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걸 떠나서 어떤 기아 선수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어떤 스타일의 기아 선수가 필요한가? 우리 대표팀에 지금 세대 교체가 된 대표팀에 어떤 스타일의 기아 선수가 있어야 되는가? 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제 민주구 기자 얘기에 전 100% 동감을 하는데 기아 정책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5분의 1인데 네. 실제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전력에 3분의 1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센터를 쓰거나 아니면은 에이스를 쓸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죠. 포어를 쓸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팀도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 일본에서 뭐 조시 호킨스를 쓰기도 하고 아까 댓글에 나왔지만 중국에서는 그 로프튼 주니어 예, 기아를 이제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러면서 그 선수를 중심으로 팀이 어떤 칼날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실제적으로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장신 포워드들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기아 선수들 어릴 때 기아에 있던 선수들이 지금 이제는 이제 그냥 기아 선수 따로 하나 있고 그 쿼터를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쓸 수 있는 게 그냥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메워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가드지는 이제 일본에 네. 특출난 가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고 와타나베 유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 뭐 하치무라 루이도 있지만 어쨌든 홍원열이고 그렇게 하면서 전력의 어떤 2분의 1 또는 60%를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일본이 강한 게 어떤 부분이 강하냐면 시스템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일본이 지금 이제 아시아 최강이다 뭐 월드컵에서 좋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 멤피스에 뛰고 있는 그 친구 누구죠? 그 선수 카와무라 유키. 카와무라 유키가 뭐 굉장히 좋다 그렇지만 사실 대표팀의 핵심은 카와무라 유키는 메인볼 핸들러인데 만약에 그 선수 대신에 빅맨이 없었으면 그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프런트 코트에 있는 그 선수들 특히 이제 그 조시 홉킨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핵이거든 핵. 그 선수가 없었을 때 일본은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그럼 일본에서 아시아에서 최강 자리가 쉽지가 않은 거고 월드컵 1승도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맞춰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서운 건 뭐냐면 계속 새로운 자원들이 거기서 들어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맞춤형 전략 그러니까 그 대표팀에 꼭 필요한 선수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인식 자체가 무섭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계획가 어떻게 되냐면 기아 선수 돈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데리고 올까? 그러면서 코본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지금. 시스템이 완전 아예 네. 마련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일본 얘기 하셨지만은 제가 듣기로도 지금 비리그는 어떤 상황이냐면 각 이제 구단에 외국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걸로는 6년 이상 되면은 기아가 가능해지고 그러면은 연봉이 더 세죠. 일본에 가는 외국 선수 그걸 되게 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런 게 그냥 막 또 어떻게 돈만으로 사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냉정하게. 그렇게 해서 다들 기아가 되고 그래서 작은 대회는 이제 호킨슨 말고 다른 선수 나가고 중요한 대회는 호킨슨처럼 메인급 선수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없는데 코본 할까? 약간 이런. 그러니까 지금 국제 흐름이 민주 기자가 설명 너무 잘했지만 기화가 정말 중요한 뭐 이제 뭐 아까 30% 뭐 이런 말씀을 지금 거의 뭐 2명씩 이렇게 뭐 그런 거 보면 뭐 거의 60% 이상인 건데 그러면은 그 흐름에 지금 다른 팀들이 다 맞춰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만 지금 완전 갈라파고스도 아니고 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행정력 싸움에서 완전 압도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농협회가 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림픽 출전 네. 있잖아요. 그게 2028년인지 그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인식으로 이렇게 가면 이건 뭐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돼도 못 가요. 네, 그거 맞아요. 네.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공약 딱 걸어놓고 우리는 문태종 만났어. 문태종 그 아들, 그 친구 만났어. 제린 만났어. 우리 코본 기아할 거야. 이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게 자랑이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그쵸. 굉장히 좀 뒤떨어진 시대 착오적인 그런 정책인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뭐 내부적인 부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죠. 저희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옆 동네 크구리 인생에서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전혀 듣지를 않아요. 예. 그죠. 사실 이 대표팀 경쟁력에 있어서 국내 선수들을 성장을 시켜가지고 대표팀에서 경쟁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사실 뭐 올림픽 월드컵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불가능한 얘기하기로 보고 지금 현재 단계에선 아시아컵에서도 저는 8강권도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 지금 사우디에 있는 그 하나 예를 들자면 사우디 같이 이제 우리가 농구로서는 생각도 안 했던 팀들 있잖아요. 사실 사우디가 그렇게 만만한 전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우디조차도 스페인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지금 맞아요. 뛰고 있어요. 라크만이라는 선수가 뛰고 있는데 전 처음 알았어. 이번 예선 정리하면서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팀들도 한 명씩 나타나요. 근데 그런 선수들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죠. 레바논을 만약에 우리가 아시아컵에서 만나면 스펠맨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화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귀화에 대한 이 규정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건 사실입니다. 제한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있습니다. 스포츠 쪽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투자를 하면 가능해요. 관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그 규정을 뚫고 가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규정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해서 우리가 돈도 없고 관심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최소한은. 그래서 코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코번도 애매한 게 라거나가 특별 귀화가 됐을 때는 그 선수가 라틀리프로 있을 때 KBL에서의 업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특별 귀화 심사도 어렵지 않게 통과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1년 걸렸어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1년 걸렸습니다. 코번이 뭐가 있어요? 일리노이에서 영구 결번된 거? 그게 유일한 업적인데 특별기하 가능 심사 통과가 될까라는 좀 의문점도 있습니다. 사실 코번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현실을 좀 알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올림픽 월드컵이라는 큰 목표를 세운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그림은 크게 그려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려면 색칠을 해야 되는데 밑그림도 그려야 되고 색칠을 해야 되는데 밑그림 그릴 뭔가 크레파스나 펜 없이 그냥 그림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너무 허구적인 것 같고. 행동이 없어요. 네.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프님이 KBL 자리 채우는 꼰대들 문제 그러는데 이거는 KBL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한농구협회하고 완전히 달라야 돼요. KBL은 프로농구 쪽이고요. 지금 이 행정은 대한민국 농구협회예요. 협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협회가 정말 자립적으로 뭔가 하지 못할 거면 물론 이제 코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라거나랑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지원 받아야 될 거예요. 사실 애국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번한테 지금 당장. 그리고 이게 봐봐요. 네. 지금 여자는 삼성생명의 키아나 스미스 있죠. 그죠. 지금 이번도 삼성의 코번이죠. 네. 삼성생명 삼성이자 이게 우연일까요? 뭔가가 이제 그 지원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려고 하는 부분일 수 있다.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예. 근데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국내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에서 성장을 해서 발전을 해서 아시아권에서도 경쟁이 안 됩니다. 이제는. 네. 왜 그러는지 제가 단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지금 양한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올해 신인 드래프트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NBA 드래프트 지명 가능성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탑 100 신인인데 탑 100 신인이면 드래프트가 안 되죠. 안 되죠. 60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근데 90몇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양한센이요. 아시아에서는 괴물이에요. 2m 16인데 아시아권에서는 잘 달려요. 아시아권에서 패스 잘해요. 아시아권에서는 득점, 리바운드, 블록 다 잘해요. 근데 서머리그 갔는데 느림보가 됐어. 그러니까 아직 뭐 어린 선수긴 하지만 신체 능력이 아직은 NBA 수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아권에서는 사기예요. 근데 그런 선수가 있죠. 지금 대표팀에서도 지금 거의 한 6맨, 7맨으로 뛰고 있죠. 양한센. 그리고 이란의 지금 에이스가 모하메드 아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뛰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양한센이랑 같은 세대예요. 이란의 하다디 다음에 에이스가 지금 아민이라는 선수란 말이죠. 20대 초반이에요, 이 선수가. 우리가 이 같은 세대가 누구냐면 우리 대표팀의 지금 막내 문유현, 그리고 연세대에서 뛰고 있는 이채영, 이주영, 성균관대 강성욱, 유민수 뭐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 아직 대학에서 대표팀도 못 왔어. 문유현이 이제 막내가 됐어요. 잘하고 있죠. 근데 양한센이랑 아민이는 뭐 레벨이 S급이에요. 아시아권에선 지금. 말도 안 될 정도야. 지금 성장력이 장난 아니에요. 양한센은 이제 중국 대표팀에서 이제 선발권으로 올라오려고 성장하는 선수예요. 근데 아직 문유현 선수는 막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 경쟁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길게 보면 우리가 청소년 때 잘했던 선수들이 지금 성장해가지고 빨리 와서 대표팀의 주축이 되고 이런 케이스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무슨 아시아권에서 경쟁을 해요. 아시아권에서도 경쟁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안에서만 뭔가 파고들고 뭔가 성장을 해서 아시아권에서 뭐 8강 간다. 전 꿈이라고 봐요. 지금 아시아컵에서. 4강을 못 가. 전력만 보면. 근데 그러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기아라는 거예요. 기아, 이중국적자 빨리 찾아내서 빨리 어떻게든 플랜을 만들어서 영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렇죠. 기아를 일단 네. 시켜야죠. 근데 안 하잖아.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 그려져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컵을 갔어. 그래서 8강에서 떨어져. 또는 뭐 충격적이게도 뭐 예선에서 뭐 떨어질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 네. 뭐 올라가겠죠. 그게 떨어져. 그러면 그때 또 뭐 참사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올 거예요, 막.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끝이에요. 맞아요. 예. 그게 벌써 한 20년 됐어요. 맞아요. 제 2005년도 도하 때, 2005년 도하,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2005년 도하 아시안컵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제가 그때 풀기자로 갔었거든요. 아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정말 국제 경쟁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기사를 많이 썼어요. 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된다. 이걸 고쳐나가야 된다. 기아 정책 바꿔야 된다. 선수들 어떻게 해야 된다. 대표팀 뭐 감독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찾아보세요. 유동력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많을걸요. 엄청 많은데 단 하나 고쳐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 필리핀도 지금 캔바오 타마요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S급 플레이어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뛰어 필리핀에서 못 뛴다니까요. 대표팀에서 이번에 몇 분 뛰었나 보세요. 타마요 10분 가까이 겨우 뛰고 캔바오 나오지도 못해. 왜냐면 거기에는 에두라는 또 기아 그 혼혈이 있거든. 그러니까 돈은 누가 내냐? 아니 돈 문제를 우리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그 협회에서 알아서 해야죠. 재정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네. 그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협회가 지금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 돈 문제는 어떡하려고 그러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A 대표팀 권리를 KBL하고 WK에 팔아라. 나 하고 라이센스비만 받아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밑에 있는 U19 이런 그 선수들 지원하고 하는데 해라. 그러면 그러면 KBL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돈이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기아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그런 거를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못하는 거를 해줄 수 있다. 이게 벌써 한 4,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안 해요. 왜? 기득권 포기하기 싫어서. 그렇죠. 대표팀 권한 좀 넘겨서 KBL도 뭐 넉넉한 사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회보단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인 대표팀 권한이라도 내놓으라고 저는 이거 솔직히 선배들 이후에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아 맞아 많이 얘기했죠. 근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맨날 들으면은 이게 보면 축구협회는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스폰 같은 거 붙어가지고 막 돈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뭐 부족하다 얘기가 나오죠. 근데 농구는 그 스폰은 일단 없어. 한번 IS 동서에서 뭐 회장이 들고 오는 한 10억 정도? 그것도 적거든요. 솔직히 말도 안 돼. 그냥 말도 안 되는 돈인데 이게 전체로 보면 그거 빼고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 그걸로 막 청소년 대표, 성인 대표 다 쪼개가지고 쓰니까 제대로 된 스폰이 있습니까? 지금 나이키 빠지고. 막 대표팀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단 쪽에다가 선수 한 명당 그 비즈니스 추가로 아 예. 400인가 200인가 400을 요청을 또 했대요. 예.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 재무 감사가 안 돼요. 여기가 뭘 어떻게 썼는지를 몰라. 예전에 KB가 스폰을 좀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지금. 뭐 예전에 하나은행 했고 그다음에 국민은행 했고 했었는데 그 몰라요 지금. 그래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월드컵 올림픽 얘기하는데 월드컵 올림픽 진짜 어려워요. 그 무슨 뭐 우리가 월드컵 지금 뭐 최근에 2019년에 갔다고 해서 그때 솔직히 말하면 그때 황금 세대였어. 2라운드를 못 뚫는다니까요. 그때 중동 원정 얼마나 빡셌는데요. 요르단 레바논을 뚫었어야 됐어요 그때. 근데 지금 뚫을 수 있어요 요르단 레바논? 지금 이 멤버로? 태국 원정에서 이러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대표팀 얘기하면 항상 화가 많이 나는데 그 선수들 감독님 코치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네.